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특징주들을 확인해보는 시간, 클로징 벨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서영 앵커가 이제 월가워즈 라이브, 특집 라이브로 빠진 관계로 제가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어떤 그 초반의 상승을 모두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지난주에 급락했던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어요. S&P 글로벌에서 이제 미국의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1월 달에 46.9였는데 2월 달에 47.3, 예상치에 소폭 못 미치고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ISM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에서도 이제 PMI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조업이 지금 1월 달에 47.4였는데 47.7로 정말 약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여전히 침체 국면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4개월 연속해서 침체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주택 분야에서 모기지 금리가 또 다시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보였어요. 이게 이제 새학기에 이제 이동되는 그런 이사 수요나 이런 것들 있으면서 뭐 좀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생기면서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8년 만에 모기지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71%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3주 연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빠르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시장에서 연준 총재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이제 닐 카스카리라는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21일, 22일 이제 FOMC가 열리게 되죠. 거기에서 25bp든 50bp든 뭐 어떤 거든 가능하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50bp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최대 5.4%까지는 금리가 인상이 돼야 된다.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적어도 5% 이상, 5.25%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이번에 50bp 좀 이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중요한 게 내년까지도 5%대의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난밤에 전체적으로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슈들만 조금 더 해석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 하나를 꼽자면 역시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장중에 돌파했다는 점, 이 부분이 핵심으로 꼽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주 제가 좀 목록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선전한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가장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퍼스트 솔라를 봤었는데 이 태양광 업체 쪽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만 잘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근데 다른 태양광 업체들 투자하면 별로 재미없고 이제 투자를 할 거면 이것만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이제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한 손실이 17센트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 7센트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 뭐 수익이 나서 긍정적이 아니라
기대치보다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이었고, 그러면서 오펜하이머에서 이제 콜린이라는 분이 나서가지고 목표가 자체를 38%나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따라붙는 그런 결과가 생겼고요. 그리고 올해 또 회사 측에서도 올해 매출과 순이익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좀 더 높여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태양광 업체들 여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조금씩은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1%대, 3%대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크게 재미는 없었고요. 퍼스트 솔라만 정말 독야청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죠. 그리고 겨울철 독감이 있죠. 그리고 RSV라는 이 겨울철 급성 호흡성 감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굉장히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1월 초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형 제약회사들이 이제 기대감이 컸어요. 뭐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겠다면서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들을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얘기가 일시 중지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쪽 시장이 다운되고 있는데, 노바백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현금 보유량도 13억 달러나 됩니다. 굉장히 좋은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백신 개발 중단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2023년도에 그럼 제약사 쪽에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2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에 소비 관련주도 이제 실적 발표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 좋아요. 소비 관련주들이 홈디포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뭐 퀄스라든가 타겟이라든가 그랬는데, 지난밤 이제 로스까지 이어지면서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결이 됐습니다. 홈디포가 안 좋긴 했는데 로스가 더 안 좋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홈디포랑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했는데,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판매가 분기에 0.3% 감소했는데 로스는 한 1.5% 감소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해를 겪을 것이다.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또 마침 또 주택시장 안 좋다는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비교했을 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좀 지난번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리비안이 지금 18%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5월 9일 이후에 최악의 일일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난 2021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죠. 그 이후에 90%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역시나 4분기에 또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다. 올해는 좀 벗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다 리비안 측에서 올해 원래는 6만 대 생산할 거다 이랬는데 올해 5만 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기대치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올해 전망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자체를 절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50달러에서 28달러로 낮춰버려가지고 굉장히 시장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특히 중국계의 뭐 니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더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C3, 이제 인공지능 참여 우리가 많이 봤죠. 이 C3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협약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월 활성자 수를 1억 명까지 늘리는 이런 굉장히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가는 제대로 못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최근 소식은 이제 미국의 보건복지부로부터 한 9천만 달러짜리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좋은 모습도 있었는데, 다만 문제되는 거는 그동안에 상장했을 때 이 회사가 주가가 170달러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담이 주가가 조금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주가는 뭐 20달러 수준에서 많이 보는 가격도 30달러까지밖에 보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장이 앞으로 2029년까지 4배 이상의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퍼스트 솔라 독약 청청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관련 특징주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지수에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는 다행히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군요. 0.02% 상승한 32,662.5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47% 하락한 3,951.61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0.66% 하락한 11,379.48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지수만 봐도 뭔가 좀 성장주 측면에서는 여전히 투자 심리가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프라 관련 수혜주들의 강세 때문일까요? 가치주들은 좀 선전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일 텐데, 오늘 또 주목해야 할 특징주 혹시 테슬라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리가 테슬라는 이미 봤고요. 네. 예. 그래서 뭘 봐야 될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주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포드 갖고 왔습니다. 예. 테슬라에 대한 기대만큼 포드에 대한 것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포드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예찬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최근에는 안 좋은 말씀을, 지난 연말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포드가 이제 최근에 보면 F150 라이트닝에 대해서 판매가 순조롭지 않다, 뭐 생산이 잠깐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F150 라이트닝이 이제 판매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더니 사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조금씩 어려운 국면을, 좀 정체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 회사가 주가가 21달러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때는 F150 라이트닝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지만은, 이제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어떤 전기차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근에 USPS 미국 우체국이죠. 우체국하고 9,000여 대 정도 이제 인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차량 구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충전소 인프라를 갖추는데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실질적으로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영향을 못 미쳤죠. 이게 사실 이 정도 매출 나오고 이러면 주가가 한 5%, 6%대 올라가줘야 되는데 1, 2%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에 따른 영향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컨템포러리 아프렉스라는 회사죠. 이 회사하고 좀 합작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기술도 좋고 모든 것들이 미국에 유리한 한국 업체를 갖다가 왜 거부하고 중국 회사랑 해가지고 중국 회사가 미국의 알짜배기 돈을 빼먹는, 세금을 빼먹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돕냐,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중국의 미국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포드가, 전통과 역사를 가진 포드가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냐, 이렇게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이고, 재무구조를 보더라도 지난 4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를 놓쳤어요.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사실 주당 수익이 14센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총 마진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전체적으로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앞으로 2023년도에도 사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현금 흐름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어떤 공급망, 그리고 생산에 대한 불안정성,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CFO가 나와가지고 비용을 더 공격적으로 줄이겠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의견들 자체가, 이 기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그냥 홀드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차트를 보더라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 지난 12월 달 14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차트가 이제 꼬꾸라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전날 이제 방송할 때 이
경고를 지금 제가 했었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은 좋지 않아요. 하락을 했는데 하락해서 반등할 때마다 고점을 올려줘야 되는데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달러 밴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도 모멘텀이 없죠. 펀드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끌어당길 만한 이슈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11달러 구간에서 횡보할 수 있는 그 아래 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실적 부진이라든가 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F150이 얼마나 더 많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쟁 차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테슬라도 하반기에 또 내놓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건드리지 말고 좀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오히려 11달러대, 10달러대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표에 보면 제가 노란색이나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이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바닥을 한 번 더 다지느냐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더 현명할 것이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차트만 봐도 현재 포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글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왜 굳이 한국 기업들이 많은데 CATL과 손을 잡으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미국에서도 조금 지적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10에서 11달러까지는 바닥을 좀 확인해 보고 난 뒤에 접근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클로징 벨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